네, 우리 하프 14회 또 5분 제곱 풀어봤죠. 또 복습 결과 확인해 보면서 우리 해설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만 계속 잘 찾아서 듣고 있죠. 자, 재무이론 쪽에서는 좀 문제에서 궁금한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스미스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 자, 스미스의 현대적 예산 원칙은 그냥 전통적 예산 원칙 고르는 문제나 마찬가지다. 현대적 예산 원칙은 이라고 했으니까 1, 3, 4번에 있는 전통적 예산 원칙 지우면 됩니다.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전통적 예산 원칙 중 사전 의결의 원칙이죠. 자, 그다음에 3번 예산은 목적, 내용, 시간 등의 한계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된다. 한정성의 원칙이죠. 혹은 한계성. 4번 예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세입은 국고에 편입된 후 지출돼야 된다. 통일성이죠. 자, 이렇게 지워서 2번 고르면 되겠고요. 뭐 현대적 예산 원칙을 뜻과 뭐 이름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번 우리나라 회계 관련 법상 예산 원칙 중 국가재정관련법에 규정된 거. 자, 그 국가재정관련법이에요. 관련법. 국가재정법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기선 출제의도가 뭐냐면은 헌법에 있는 걸 고르는 문제랑 국가재정관련법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말한 거. 자, 일단 헌법에 있는 거 제가 두 가지 알려줬죠. 조세 법정주의랑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헌법에만 있습니다. 국가재정관련법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출제의도. 다시 조세 법정주의 혹은 조세 법률주의.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틀린 걸 골라내야 되겠는데 회계연도 독립성의 원칙이 있어요. 자, 한정성의 원칙의 일부죠. 회계연도에 돈 쓰기로 했으면 회계연도에 써야 된다. 회계연도를 앞당기거나 뭐 넘어가서 쓰면 안 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나머지는 국고 통일성의 원칙. 이거는 뭐 국가지정법은 아니지만 국고금 관리법에 있고 예산 총계주의 국가지정법에 있고 성과관리 뭐 여러 군데 있고 예산 목적의 사용 금지 국가지정법에 있죠. 이렇게 니은 골라내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3번. 다음 중 특별회계. 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비교하는 문제 엄청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출제 포인트 다 정리해봤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워낙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3번 바로 골랐을 거예요. 예산인 일반회계는 특정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안 돼요. 근데 특별회계랑 기금은 특정 수익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기금만 통일성의 원칙이 예외예요. 통목수 특기. 됐죠? 나머지도 뭐 금방 풀었을 텐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법률로 설치합니다. 자, 일단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법률로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회계는 사업 자금 다 되는데 신축적 자금 운영 이러면 틀리고 신축적 자금 운영은 기금이죠. 기금은 사업은 안 되고 신축적 자금 운영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2번은 그냥 옳은 선지로만 나오는 그냥 당연한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특별회계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식은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 방식이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뭐예요? 일단 특정 수익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 다양한 방식들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추가 경정 예산 3번 헷갈리면 안 되죠?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의결 이전, 여기가 중요하죠. 국회 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수정 예산이죠. 네, 4번.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자,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 의결 이후에 추가하는 것인데 사유가 있었어요. 전중법이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지출이 있는 경우 요 사유가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편성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성립한 거지만 편성한 다음에는 별도로 결산 과정이 아니라 뭐 집행 결산부터는 그냥 다 같이 한다. 2번. 우리나라는 1회만 편성. 자, 그냥 편성 여부, 편성 횟수 다 제한이 없었죠.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던 것들입니다. 됐고, 1, 2, 3번 지우는 거에 어렵지 않았겠지만 4번에 있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사유도 암기를 해주세요. 일부러 암기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5번, 이건 따끈따끈한 19년도 문제를 변형한 건데요. 기억, 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한 예산이다. 그렇죠? 회계년도 개시 전입니다. 바로 개시 전. 예산 불성립했을 때 임시적인 집행장치죠. 그 다음에 디귿, 잠정예산 및 가예산과 달리 준예산은 입법부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바뀌어있지. 자, 잠정예산과 가예산은 받아야 돼요. 준예산은 사전 의결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 사사준 전체 선수기내. 우리나라는 뭐 택하고 있어요? 준예산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준예산. 근데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2번이야 뭐 본예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6번.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합재정의 취지 아시죠? 자, 2번. 통합재정은 비금융 공공부분 예산 전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도 포함하고 특별회계도 포함하고 기금도 포함해요. 이 중에서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까지 다 포함합니다. 또 지방재정의 일부인 지방교육재정,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하죠. 지방교육재정도 포함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기금 쪽에서만 금융성 기금이라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었죠. 네, 4번.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을 파악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쓰는 돈을 파악해야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총계 틀리고 순계 맞다. 총계 틀리고 순계 맞다. 원래 문제는 여기 순계 부분을 총계로 바꿔서 틀리게 됐던 문제였죠. 근데 제가 순계로 바꿔놨죠. 맞습니다. 자, 순수한 예산, 순계. 순지출, 순수입을 계산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출제 포인트 잘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적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침체됐을 때 적자 재정을 통해서라도 자본적 지출을 늘려서 정부가 돈을 왕창 쓰면 그게 케인즈의 유효수의 원리에 따라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죠. 과열됐을 때는 반대로 하고 어쨌든 경기 안정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채 발행, 적자로 자본 지출을 충당하죠. 조세 지출이라고 하면 틀리죠. 자본적 지출은 공채, 적자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적자 재정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적자 재정 맞습니다. 그래서 자, 자본예산 제도는 단기에 적자여도 괜찮다라고 봐요. 왜?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면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자본예산 제도가 취하는 관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자면은 어쨌든 단기에 적자 아니냐. 이런 부분 너무 정당화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가능하긴 하죠. 목적 자체는 장기적 관점이라 괜찮다라고 보지만 취지는 근데 비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재정 안정화 이건 틀리죠. 이 문제는 원래 기출문제가 재정 안정화에서 틀리게 됐던 문제예요. 그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선생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옳은 선지였는데 기출문제 봤을 때 옳은 선지였는데 왜 기출문제에서 틀린 선지였는데 왜 옳은 선지로 바뀌어 있어요? 기출문제는 재정 안정화에서 재정은 불안정해지죠. 근데 경기가 안정화되는 거죠. 헷갈리지 말고. 3번, 이건 부수적인 효과로서 순자산 변동 파악에 유리해진다. 배웠죠? 8번, 조세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조세 지출이랑 조세 지출 예산이랑 구분해야죠? 자, 2번, 3번, 4번은 다 조세 지출. 자, 개념. 3번, 세제상의 특혜를 통한 간접 지출이에요. 세제상의 특혜는 세금 깎아주는 거, 조세 감면. 간접 지출이니까 직접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세출 예산상 보조금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직접 주나 깎아주나. 근데 보조금이다는 틀리죠. 보조금에 비유하면 맞고. 법률로 규정돼요. 그래서 지속성과 경직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깎아주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깎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해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뭐다? 조세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조세출 내역을 입법부에 제출해서 입법부가 검토하도록 한다. 강화 1번 틀렸죠. 9번 예산 분류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시민을 위한 분류이다. 이거는 기능별 분류의 시그니처. 시민을 위한 분류. 시민들은 내 돈으로 뭐 할 거니? 이거에 가장 관심이 많다. 행정수반의 사업계획 수립 등등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죠. 그 다음에 조직별 분류,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 목적이나 성과 이런 게 기능별 분류 계열이죠. 기능별, 사업별 다 같은 계열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기능별 분류는 시민과 의회 입장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오네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분류이다,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목적 성과 파악에 용이하다. 무슨 일을 하는가 나오죠. 그 점을 시민과 의회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4번이 정답. 네, 시민과 의회가 통제하기는 어렵죠.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것도 헷갈리지 말고. 그다음에 품목별 분류는 예산 집행기간의 재량을 축소하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이거는 뭐를 얼마 주고 살 거냐 이걸 그대로 가계부수들이 쓰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지켜야만 하죠. 재량 통제는 품목별 분류, 재량 확대가 기능별 분류 쪽이겠죠? 오케이. 자, 어떤 문제 변형한 건지 다 보이죠? 우리 봤던 문제고요. OX 지문으로도 활용됐던 문제. 마지막 점중주의 모형. 예산결정이론도 합리모형, 점중모형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합리모형은 총체주의라고 좀 많이 말한다고 그랬죠? 자, 똑같습니다. 점중주의 모형에서 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 말이 안 되죠. 총체주의. 그다음에 총체주의와 달리 결정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하기 어렵다라고 보죠.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디귿 리을 먼저 다양한 의견에 대한 고려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는 게 점증모형.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기득권층의 힘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절하다 보면은 조금씩 팽창되는 그런 예산 부분이 나타나죠. 디귿, 기존의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대안을 검토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역, 리을이 되겠네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합리모형,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겠죠. 총체주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고려 없이 내가 다 비교했어. 이게 최고야. 이거 해 그냥. 이런 방식이니까. 됐습니다. 자, 재무위로 제가 속도 늦춰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차분히 정리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